여기서 하나, 이게 화이트헤드 소위호잖아요. 데리고 갔는데 배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 이름 백두산 이름 붙이다 했는데 묘하게도 백두, 화이트헤드 이게 연결이 됩니다.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죠. 다음은 M8 그레이하운드 장갑차입니다. M8 그레이하운드 장갑차는 전쟁 발발 당시 국군이 보유하고 있었던 유일한 장갑 전투 차량이었습니다. 여러분 저기 뭐야, 이게 보시면 전차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 6.25 발발 당시에 전차 한 대도 없었다고. 이게 전차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전차 아니에요. 전차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무한궤도입니다. 근데 그레이하운드 보세요. 바퀴 달렸죠. 전차 아닙니다. 그리고 뭐 포탑도 있으니까, 터렛도 있으니까 전차 힘듭니다. 모두 27대를 미국으로부터 공여받았으며 독립기갑연대에 배치되었죠. 미국이 이 장갑차를 공유한 이유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의 기갑부대를 창설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때 경험 있는 기갑위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핏 보기에는 전차하고 아주 비슷하면서 탑승원의 수나 좌석의 위치도 전차하고 비슷한 그런 장갑차를 찾게 됩니다. 여기에 M8이 저격이었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장갑차였습니다. 방어력이나 화력이 약해서 공세적으로 쓰기는 어려웠죠. 그레이하운드가 한국에 도입된 후에는 사기를 증진시키기 위해 38선을 순회하면서 국군 전차로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T-34를 상대로 대전차전을 벌여서 T-34를 격파한 기록도 있습니다. 네. 근데 아마 뒤에서 쐈을 거예요. M36은 본격적인 전차가 아닌 대전차 자주포입니다. 하지만 전차가 아쉬웠던 한국군 입장에서는 소중한 존재였죠. 게다가 화력만큼은 당시 미국의 주력 전차인 M26 퍼싱과 사실상 동일했으며 구경도 90mm라 지원 포격용으로도 요긴했습니다. 1953년 1월부터 정전 때까지 53 전차 중대 3소대장으로 M36 대전차 자주포를 몰고 전장을 누빈 김봉기 예비역 대령은 보병을 지원하기 위해 우렁찬 굉음을 울리며 M36을 몰고 가서 90mm 주포를 사격하면 보병들의 사기가 오르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다고 해상했습니다. 이 M36은 보병의 돌격전에 기동간 화력 지원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따라서 2차 세계전 당시에 유럽과 같이 대규모 전차전을 벌인 사례는 없습니다. 이게 원래 M36이 왜 나왔냐면 타이거 킬러예요. 독일에서 타이거 만나보니까 셔먼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90mm 포를 장착한 대전차 자주포로 급한 대로 투입했죠. 퍼싱이 오기 전까지. 그래서 M36은 타이거 사냥도 꽤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90mm니까 한 발로도 T-34는 확실히 보낼 수 있었죠. 근데 북한군에 더 이상 전차가 없어요. 6.25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거의 북한군 전차가 없어져요. 얘네가 전차 운영을 바보같이 했다고. 원래 여러분 전차라는 건 먼 거리를 이동할 땐 열차로 실어서 가야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낙동강 전선까지 갔다고 얘네가. 그 다음에 유엔군 공군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완전 타켓이죠. 처음엔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어머! 자, 이번엔 항공기입니다. 바로 F-51D 무스탕 전투기죠. 원래 머스탱이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왠지 무스탕이라고 발음하고 싶어요. 이게 멋있어. 무스탕. 이게 2차 대전을 통해서 최고의 전투기로 평가받았죠. 하늘의 캐딜락이라고 불립니다. 당시 10개의 T-6 택산 연습기와 12개의 연락기가 공군 전력의 전부였던 한국은 전쟁 발발 직후 10개의 무스탕 전투기를 지원받아 공군의 주력으로 삼았죠. 동시에 미 공군은 한국 공군에 대한 전력 확충 계획인 마우트1 작전을 진행하여 전쟁 기간 중 한국 공군의 전투력 향상과 함께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미 공군도 성공하지 못한 스몰이 철교 폭발을 성공한 것은 물론 평양 대공습과 전술 공군 작전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근접 항공 지원을 통해 3.5.1 고지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이게 스몰이 철교가 북한군의 보급선을 연결하는 철교였어요. 그래서 철교 양쪽에 북한군 대공포 진지가 어마어마했던. 이 미군이 다 실패해요, 이걸. 수평 폭격을 해야 되니까 이게 실패했는데 한국 공군이 무스탕 가지고 가서 이걸 해칩니다. 참전하신 분 말씀 들어보면 이게 사실 급강하 폭격기가 아니잖아요. 수투카 같은. 근데 이거 가지고 급강하 한계선 밑에까지 가서 폭탄을 투하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 감투정신이랄까? 이거는 뭐 엄청나죠. 엄청난 겁니다. 이번엔 함선입니다. 바로 백두산함이죠.
1949년에 대한민국 해군이 창설되었지만 제대로 된 전투함이 단 한 척도 없었던 당시 우리 해군은 자발적으로 함정건조 거출위원회를 결성합니다. 간부에서부터 병사까지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조성하였고 일부 수병들은 고철이나 폐품을 팔아 보태기도 했죠. 이렇게 해서 4개월 만에 1만 5천 달러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이에 감동한 우리 정부는 4만 5천 달러를 지원, 마침내 미국 해양대학교의 실습선인 퇴역 초계정 화이트헤드 소유호를 인수하게 됩니다. 배를 인수하러 갔던 장교 15명은 경비 절감을 위해 약 2달간 배에서 숙식하며 엔진만 멀쩡했던 배를 직접 수리했는데요. 1949년 12월 26일 대한민국 해군의 첫 전투함인 백두산함 PC-701이 탄생했죠. 이윽고 1950년 4월 10일 진해항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2달여 후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1950년 6월 25일 오전 10시경 출격 명령을 받고 동해로 향하던 백두산함은 갑자기 1000톤급의 괴선박과 조우하게 됩니다. 이 배는 당시 전투함이 없었던 한국 해군의 약점을 이용해 부산을 점령, 유엔군의 지원을 차단하고자 600여 명의 게릴라를 태우고 잠입 중인 북한의 무장 수송선이었습니다. 1시간 동안 백두산함은 자기 덩치의 2배가 넘는 적함과 격렬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적함을 격침시키게 되죠. 민관군이 함께 탄생시킨 대한민국 해군의 첫 전투함 백두산함은 우리에게 첫 승전보를 알려준 귀중하고도 영광스러운 전투함인 거죠. 자, 10대 무기의 마지막은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입니다. 비극적인 동족 산간의 전쟁 6.25에서 그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무기는 바로 우리 국군 용사들이었습니다. 전쟁 직전 10만이 조금 넘었던 국군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버텨내었고 이후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 무장과 훈련 수준이 충족되자 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백마고지 전투 등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격전지에서 우리 국군은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무려 14만에 달하는 전사자가 6.25 전쟁 동안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안락함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현재 대한민국 국군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막강한 전투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북한의 그 어떤 군사적 도발도 조기에 분쇄할 수 있는 강군으로 성장했습니다. 6.25 전쟁 10대 무기를 선정하신 기준이 있었나요? 사실 10대 무기 보면 순수 국산 무기 하나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땠습니까? 한 줌밖에 안 되는 무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버텨냈거든요. 심지어 반격까지 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6.25 전쟁에서의 우리 국군이 사용했던 10대 무기를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전 생각을 했었습니다.